동창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장을 돌리면 가야 할까요? 학창 시절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웃으면서 꼭 오라고 당부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동창 모임에 잘 참석하라는 뜻으로 친구들과 다 같이 결혼식에 가졌는데 결혼식이 끝나자 그 친구는 입 싹 닫고 모임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경조사에 가기가 꺼려지신다고 합니다. 친구의 연락에도 고민이 되는데 은퇴 후 전 직장의 사람들이거나 오다 가다 얼굴 몇 번 본 사람들이 경조사 때문에 연락이 온다면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은퇴 전 금융회사를 다녔던 김성근 씨는 그동안 냈던 경조사비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돈의 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철 장사처럼 한몫 챙기려는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은퇴도 하였고 노후 자금도 계획해야 될 때라. 밀려드는 청첩장과 부고문자가 납세고지서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보, 이번 달 경조사비만 벌써 50이나 나갔어요. 다음 달에도 3개나 있는데 더 늘어날까 걱정이네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동안 거둔 게 있으니 다시 뿌려야지. 거둔 대로 뿌려야 하기는 지금 뿌린 것도 다 받지도 못했잖아요. 다들 양심이 있으면 받은 만큼은 갚아야 할 것 아냐? 사정이 어려운 거면 또 몰라. 자기들은 아들, 딸 전부 호텔에서 결혼시켜놓고 말이야. 이럴 거면 부르질 말았어야지. 김성근 씨 부부는 절친한 친구에게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하였습니다. 호텔 밥값이 비싸고 부부가 2명이서 가니 그걸 감안해 50을 냈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정작 자신의 딸 결혼식 때 와이프랑 명품으로 한껏 꾸미고 와서 10만 원만 냈다고 합니다. 김성근 씨는 청첩장을 남발하며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딸 결혼식 때는 정말 꼭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만 불러 대접했다고 합니다. 거기엔 그 친구도 포함이었고요. 물론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1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가 낸 만큼 받지 못하니 서운하고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봉투의 액수로 평소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김성근 씨를 허탈하게 한 것은 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회사 다닐 적에 서로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친한 부하 직원으로부터 모친상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김성근 씨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장례식장 1층에는 카드로 조의금을 낼 수 있는 무인 조의금 납부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할부 기능도 있더군요. 순간 김성근 씨는 3년 전 자신의 부친상 때 V암 구멍을 투명 테이프로 아예 막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문상객들이 소중한 시간 내서 먼 길 와준 것만으로 감사했기에 조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급하듯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허례허식 문화는 우리 대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했던 행동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카드 할부까지 내가며 조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눈앞에 마주하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만 원을 카드로 긁고 장례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 다가가 인사를 하니 오셨어요. 육개장 먹고 가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할 뿐 와줘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어머니를 보낸 슬픔에 정신이 없어 그러겠거니 하며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상객들한테는 웃으며 정말 감사하다고 먼 길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근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문전장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 밖에 새그물을 쳐놓을 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권세가 약해지면 방문객들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싫다 해도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자, 낚시 가자, 등산 가자 먼저 연락 오던 부하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직접 면접 보고 주위 임원 만료에도 불구하고 뽑아서 몇 년을 교육시켜서 과장까지 승진한 부하 직원도 있었고, 잘릴 처지에 있는 친구를 다른 부서에서 데려와 키워 팀장까지 된 부하 직원도 있습니다. 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잘해줬는데 내가 퇴직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니 사람을 이렇게 본체만체 무시할 수 있는 건지 허탈함의 인생 무상을 절감하며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것은 김성근 씨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만에 그 부하 직원한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 번호를 지웠는지 누구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이 부하 직원에게서 예의상으로라도 고맙다는 전화,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모멸감에 만감이 교차했지만 회사에서 있었던 인간관계는 회사를 나오면 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는 회사에서 오는 경조사연락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여느 은퇴자들처럼 무료하고 적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중마고우였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김성근 씨는 대전이 고향이었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상경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서울에 정착해 살다 보니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1년에 3-4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고향에 내려가면 만날 수 있었죠. 3년 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고향에 내려갈 일도 없어졌고 자연스레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진 못해도 카톡으로 서로 좋은 글이나 노랫말을 주고받으며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점차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2년 만에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던 성근 씨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면 그동안 잘 지냈냐며 항상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KTX 안에서 고향 친구들과 어린 시절 보냈던 추억과 그것을 안주 삼아 술 한잔 했던 날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너희들 잘 있었냐? 이야, 김성근,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도 혹시 삼식이 됐냐? 그래, 이제 나도 삼식이다. 요즘 집에서 놀기만 하니 아주 좀이 쑤셔 죽겠어.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성근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그럼 노후 자금으로 돈은 좀 모아놨냐? 그렇지, 퇴직하기 전에 조금씩 모아서 준비해뒀지. 그래. 근데 너 아들 결혼 안 했다며 결혼시키려면 돈 좀 더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그게 좀 걱정이네. 아들한테 돈 보태주려니 우리 노후가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도와주기도 그렇고 고민이야. 그래, 그 마음 이해하지. 너도 이제 은퇴했으니 편안하게 노후 보내야 할 거 아냐?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소득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나도 은퇴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중에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하더라고. 그 사람 덕에 은퇴박람회에 갔다가 알게 된 전도 유망한 사업이야. 시중금리보다 이자도 많이 주고 무엇보다 안전은 내가 보장해. 너도 나랑 같이 가서 설명 들어보자.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야. 네가 내 친구니까 살짝 말해주는 거지. 얼른 가야 해. 이번이 마지막이라 자리가 몇 개 안 남았거든. 여기 돈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수두룩한 줄 알아. 빨리 투자할수록 혜택도 커서 너 이거면 아들 결혼시키고도 걱정 없이 노후 보낼 수 있어. 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성근 씨는 평생 소득,
은퇴박람회, 유망한 사업, 지금 빨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불법 금융사기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혼자 하면 되는데 자꾸 재촉하며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성근 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 요즘 은퇴자들을 상대로 안전한 금융상품이냥 속여 사기를 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기단은 은퇴 박람회와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와 같은 행사를 열어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내용을 전도 유망한 사업으로 포장해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에게 모집 수당을 주고 가족 등 지인까지 끌어들이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배당금을 평생 연금처럼 지급한다고 현혹하기도 하며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끌어모은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일정 기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런 뉴스를 보았기 때문에 성근 씨는 친구가 자신에게 사기치려는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또 성근 씨는 먼저 퇴직한 선배의 안타까운 말로를 보며 은퇴 후 투자와 사업 같은 것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성근 씨보다 먼저 퇴직한 박 씨는 3년 전 결혼식장에서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한 가지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쇼핑몰에 투자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쇼핑몰이 완공되면 한 개 동을 지분으로 준다는 조건이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면 충분히 노후 보장이 된다는 미끼에 홀린 박 씨는 결국 퇴직금을 포함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모두 12억을 투자했습니다. 와이프가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눈앞의 돈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쇼핑몰은 분양이 제대로 안 됐고 돈줄에 쫓긴 친척은 사채를 얻어 써야 했고 빚독촉에 시달린 끝에 쇼핑몰 전체 지분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임대료 수입을 꿈꾸던 쇼핑몰 한 개 동도 사채업자의 소유가 됐음은 물론이고 친척을 원망하면서 소송까지 벌였지만 허사였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처분해 빚을 갚고 수도권의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과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배의 모습을 성근 씨가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자신은 은퇴 후 이런 투자와 사업 같은 것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상식적으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많은 이자나 배당을 주면서 안전하기까지 한 금융상품은 여지껏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50대, 60대들은 은퇴라는 말에서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 행복, 만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선진국 국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원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막 퇴직한 경우 대개 조급함이 밀려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퇴직 후 고정 수입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투자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구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면서도 큰 돈을 바라며 한 방을 노립니다. 그러나 조급함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잘 될 리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하다간 퇴직금은 물론이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 주변에는 퇴직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늘 존재합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은퇴자가 표적이 되는 이유로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노후자금 걱정,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건강 약화와 심리적 취약 등을 꼽았습니다.
또 60대 이후부터는 인지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져 비교적 손쉽게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비단 사기꾼들 탓은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의심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팔랑귀가 되고 외로움도 많이 타게 됩니다. 누군가가 살갑게 접근하고 정을 주는 듯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자기 확신까지 강해져 어지간해선 주위의 충고나 만류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조급증을 품은 퇴직자는 남의 말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을 다 털리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건 순식간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은퇴 후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에 크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낱 모래성에 불과해 가볍고 쉽게 부서질 뿐입니다. 결국엔 끊어질 관계이죠.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 저장된 연락처들을 보세요. 해가 지날 때마다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두터운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그저 자신의 이득만 바라는 관계처럼 소모적인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외로움으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소중합니다. 나의 즐거운 노후를 위해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인연을 만드세요. 그래서 은퇴 전 노후 자금을 만들어 가듯 50대부터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초를 정성스럽게 기르듯이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만약 맨발 걷기를 좋아하신다면 내가 사는 지역 카페에 가입하여 맨발 걷기 동료를 만들어 보세요. 난초를 좋아하신다면 난초 동호회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를 둘러보세요. 나와 말이 잘 통하고 관심사와 가치관이 맞는 좋은 인연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재테크와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 얘기하면서 사기치려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은퇴 후 불안감과 막막함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큰 돈을 바라고 돈을 맡겼다간 온 가족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실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노후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인복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는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내 노후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투자하세요. 여러분께서 행복한 노후 인생을 사시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